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공단 보일러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보일러 검사란 산업용 보일러 검사를 말하는데 개방검사, 사용 중 검사, 성능 검사 이 세 가지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검사에 대한 게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고, 요거는 우리 그 집에 유기견으로 들어와서 키우던 말티즈 솔바람입니다. 22년, 18년도에 저기 칠곡에 가서 새끼 다리 부러진 거 데려다가 요 앞다리 다 수술해가지고 다 철 박아서 살려놨는데 불의의 사고로 별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상당히 우리 집에서 제일 활발한 자식이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 친구만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도 뭐 7놈 있고 고양이 4놈인데 다 유기견입니다. 저희들은. 에너지공단의 보일러 검사는 실시하는 건 누가 하냐면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검사의 종류의 제조 설치는 주로 그 제조사하고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말합니다. 저희 오퍼레이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근데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보일러 검사의 일반적인 종류는 계속 사용 안전 검사를 해서 매년에 1회 실시하죠. 1년마다. 이 안전 검사에는 사용 중 검사하고 개방 검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있듯이 개방 검사와 사용 중 검사로 이게 1년 단위로 교차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성능 검사는 2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 검사의 일반적인 종류는 계속 사용 안전 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죠. 여기에는 안전 검사에는 개방 검사와 사용 중 검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 교차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능 검사는 2년에 1회. 여기서 이제 2년에 1회 중에 해당하는 게 1톤 이상, 난방 전용은 5톤 이상의 보일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능 검사를 2년에 1회는. 다른 보일러는 1년에 1회겠죠. 그러면 성능 검사가. 그 다음에 계속 사용 안전검사 중 개방검사. 개방검사라는 게 뭐예요? 보일러를 전체를 정비해가지고 세관을 해서 일명 분해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안전장치를 분리해 놓는 내용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러면 보일러 수실, 관수가 들어가 있는 수실에 있는 연관과 노통,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는 드럼 확인하고 수관 확인하는 거죠. 연관 수관의 이상 여부는 뭐 휘어졌다든가 처졌다든가 손상, 분진이 많이 껴 있다든가 스케일이 많이 껴 있는 거를 검사하는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통 연관식 좌우측 점검구, 연관, 노통 피놀, 크랙, 휘어짐, 스케일 등을 확인하는 거고, 좌우측 점검구에 그다음에 수주통 하부 연락관, 내부 스케일이 있나 없나, 맥도날 수익에 내부에 이물질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볼탭, 그다음에 전극봉 이상, 전극봉이 탈락했다든가 스케일이 많이 껴 있다든가, 그다음에 수면계 이상 여부, 누수, 크랙 등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나 수관식도 마찬가지로 후면 폭발구나 점검구를 열어가지고 화실의 이상 유무 체크하죠. 분진이 많이 꼈다든가 뭐 수관 연관이 크랙이 갔다든가 뭐 열 경화돼서 시커멓게 색깔이 변했다든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게 보일러의 일반적인 검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사용 안전검사 중 사용 중 검사는 뭐예요? 보일러가 운전되는 상태, 한 해는 개방 검사, 그 다음에는 보일러를 운전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거를 사용 중 검사라 하고, 성능 검사는 어차피 개방 검사나 사용 중 검사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나 뭐 다음 날이든 뭐 한 달 뒤든 저 보일러에 대한 그 O2 연소를 주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O2 값만 봐요. 연소 저기 분진이 일어나는가 검댕이가 발생하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 중 검사 시에는 보일러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수위 장치의 이상 여부, 맥도날 저수위 수주통을 드레인 시켰을 때 경보가 울리나, 그다음 전극봉에 뺐을 때
경보가 울리고 보일러가 꺼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사용 중 검사에서는 보일러가 꺼져야 돼. 이거 작동했을 때. 그 다음에 화형 검출기라고 그러죠. 보일러 버너 전면에 QRA10이나 그 플레임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형 검출기 빼가지고 손으로 가렸을 때 보일러가 경보가 울리고 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체 과열, 이것도 마찬가지. 관체 과열은 본체나 연도에 온도 감지기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온도 설정이 예를 들어 300도 해놨는데 300도 이상 올라갈 때는 보일러가 자동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밸브를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실 사용 중에서는 불가하죠, 이게. 예, 그래서 요건 대체적으로 생략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외관이나 부속 장치,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 장치 파이프 같은 거나 연결 부위, 누수나 이상 여부 상태를 검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용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일러 검사부는 요 측면에 이렇게 센서, 센서가 있죠.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뭐 스케일이 많이 꼈다든가 뭐 이런 걸 감지해 가지고 보일러의 상태를 표시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좌우 측면의 전공구죠. 요거 뜯었을 때 그 연관이나 노통에 그 스케일이 꼈다든가 뭐 이상 유무, 뭐 휘어졌다든가 불 먹었다든가 이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노통 연관식에는 좌우측 두 개씩, 그 다음에 바닥에 배수 매너리인데, 이거는 뭐 스케일이 많아서 어떤 이물질을 걷어내기 전에는 뭐 이렇게 분리를 안 하죠. 근데 요거는 무조건 분리를 해야 되고. 요 지금 열어봤죠. 측면 열어보면 이렇게 연관이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노통도 보이고. 노통이 좀 검무틱틱한데 요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하얘지는 거는 이렇게 하얗게 백태처럼 나타나는 건 조금, 사람을 말하면 떼수건으로 너무 문지르면 이렇게 피부가 뻘개지듯이 약간 피부가 손상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도날드 안에 보면 이렇게 이물질이 껴 있어서 진계죠. 진계가 껴 있어 가지고 이게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럼 보일러가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검사에 해당해서 검사관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다 청소를 해줘야 되는 부위다. 자, 노통 연관식의 노통과 연관인데, 연관이 좀 검무틱틱하고 노통도 그렇고, 요 정도면 상당히 탈청 세관이 양호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거는 약간 약간 피부가 살짝 손상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세관을 갖다가 탈청을 노통의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통의 스케일이 많이 끼면은 이게 상당히 한 번에 전부 나가질 않아요. 이거 한 3년 걸립니다. 이거 다 떼어내려면 화학적으로. 요거는 급수내관이죠.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전밸브. 안전밸브 이렇게 분해해서 요 스프링, 요 속에 있는 스프링, 그 다음에 요 변자, 요걸 이렇게 검사관이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약간 정비 깨끗하게 광약으로 연마를 해줘야 되고, 요 스프링은 녹이 나거나 그러면 합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요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 수면계, 수면계 유리라든가 이게 크랙이 가거나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요. 수면계. 그다음에 요거는 수주통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수주통 안에 전극봉. 왜 상부에 맨홀에 전극봉이 꽂혀 있어요. 요거 열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안에도 이물질이 남아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검사관이 지적합니다. 아, 지금 요게 수주통이죠. 수주통 보일러 수주통이고, 요 하부 요게 하부 연락관. 하부 연락관인데 이 회사는 보일러에 밸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수위 경보 울리려면 되게 어려워요. 물을 전체를 드레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전극봉이 있죠. 그래서 요 제조사 보일러는 보일러와 수주통 사이에 하부 연락관에 밸브가 없어가지고 이게 드레인 시켜서 저수위 경보를 받으려면은 사용 중 검사 때 이게 저수위 경보 받으려면 이 물이 딸려 나와 가지고 저수위가 잘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상당히 좀 곤란한데 보일러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 이제 수면계죠. 수주통이고 수주통 옆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밸브를 안 다는 대신 이렇게 옆에 구멍을 프렌치를 해서 마감 프렌치를 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하부 연락관. 이 하부 연락관이 막히면은 보일러 수위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저수위 손상에 의해서 어떤 폭발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상부 맨홀 요거 수주통 맨홀 띄고 요 저기 수면계 뜯었죠. 예, 그리고 여기 하부 수주 연락관을 요게 게이트 밸브는 좀 안 좋아요. 게이트 밸브 아니라 글로브 밸브. 그래서 글로브 밸브는 옆으로 달아줘야 돼요. 옆으로 누워서 핸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수주통 옆에 이 점검구가 없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걸 뜯어서 겸사관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점검구가 수주통이 없을 때는 이걸 뜯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수주통 옆에 이렇게 측면에 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점검구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없는 옛날 보일러들은 없는 게 많고 가끔 요거 안 만드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예, 노통, 노통은 이렇게 깨끗하게 익었죠. 여기 저기 보연판이고 불, 요거는 이제 저 네아몰타 캐스타블 네아제죠. 딱 발라져가지고 크랙도 안 가 있고 상당히 양호한 상태. 이게 크랙이 간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고요. 요 노통벌레 하부에 하부, 하부, 노통 하부고 깨끗하게 잘 탈청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버너 쪽인데 버너 이제 내화물탈이 이렇게 탈락되고 이런 게 없죠. 근데 노통에 보니까 이렇게 물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로가 처음에 보일러가 식어가지고 세관하고 나서 돌리면 물이 떨어지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 이거는 보일러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연관이 누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좌우측 연관을. 여기 이제 익실이라고 그러죠. 익실. 연소실 후부죠. 후부. 요게 지금 폭발구 쪽에서 들여다본 거거든요. 노통연관 보일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압 검사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템스크 현재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이고, 저희는 또 이렇게 특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증발 증기 회수하는 특허증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협업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보일러나 그 관련된 설비들에 대한 에너지 절감 10%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템스크 ENG가 그 보일러를 시공해 드리면요. 그 보일러가 사라질 때까지 무료 AS를 평생 해드립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일러 설계에서부터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템스크 ENG하고 보일러를 설치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공부를 보일러 쪽에 더 했고 설비 쪽에 했고 경험이 좀 많이 있다는 면에서 그게 좀 유리한 내용이고 제 그 블로그가 아, 그 화력지원 체제선이나 템스크 ENG라고 치면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자료도 좀 올려져 있고 유튜브 채널이 화력지원 체제선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